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4월이 되었습니다. 4월 1일이네요. 오늘은 천천히 해도 괜찮아. 다시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로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렸다. 기저귀 떼기와 모유 수유도 그랬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젖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한 구절을 읽어도 생각이 나요. 저희는 이제 아이가 3명이잖아요. 큰 아이는 15개월 동안 모유를 먹었는데 왜 15개월에 끊었냐면 이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이제 그만 먹을게요. 제가 다 컸으니까 그만 먹을게요. 믿어지지가 않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엄마가 좀 아프다 그랬더니 엄마가 아프면 안 되죠. 제가 이제 젖을 끊을게요. 막 이런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막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만 먹겠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사실 첫 아이니까 다 그런 거 뭐 다 아이들이 스스로 모유를 끊나 이 나이 되면 그만 먹을게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15개월 20개월이 되어도 계속 모유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좀 난리가 났죠. 왜 아직도 그것을 못 끊고 뭐 이렇게 특별히 저희 친정엄마가 그때 생각하면 제가 우리 엄마가 왜 야단을 치실까 모유를 못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이 나이 되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 엄마에게 있어서는 손녀보다 더 중요한 게 그분의 딸 나겠죠. 그래서 엄마가 딸을 세상에 모유를 저렇게 오랫동안 먹이면서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그런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 아이가 모유 수유를 계속 할 동안은 그 엄마한테 안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늘 그때 생각에는 잔소리 하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끊지 않을까요? 자기가 그만 먹는다고 하겠지 막 이렇게 하면서 키웠는데 세상에 애가 이제 어떻게 한지 아세요? 25개월, 30개월이 다 가는데도 끊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저희 친정엄마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도 주변에서 이제 막 주변 사람들이 대성화가 일어났죠. 이제 아직도 모유를 수유하다니 영양가도 없는 그것을 왜 먹이느냐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애한테 얘기를 했죠. 이제 그만 먹어라. 우리 딸이 뭐라 했냐면 막 때를 쓰면서 아니에요 먹을 거예요 뭐 이랬으면 아마 저도 단호하게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너무너무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한 번만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이 한 번이라는데 그래도 먹이고 뭐 이제 그만 먹는 줄 알았어요. 그때 또 이러는 엄마 딱 한 번만 이렇게. 그것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아빠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아빠 그만 먹어 이러니까. 그것도 아빠 없을 때 엄마 한 번만 이러니까 제가 그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먹였어요. 그러다가 진짜 36개월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4살인 거예요.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엄마 오늘은요 진짜 그만 먹을게요. 그래서 끊었어요. 세상에 둘째 아이를 36개월에 끊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영양가가 없어가지고 아이한테 정말 안 좋은 엄마가 마음이 약해서 안 좋은 엄마가 됐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세 아이 중에서 사실 둘째가 가장 건강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모유수유 오래 한 것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천천히 해서 덕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희 딸이에요. 특별히 모유수유를 늦게 끊고 또 하나는 있구나. 아이 출산할 때도 가장 오래 엄마 품에 있다가 그 탯줄을 끊었어요. 그것도 아이 건강에 그렇게 중요하대요. 낳자마자 끊으면 안 된다는 무엇이든지 급히 서두르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탯줄도 가장 오래 있다가 끊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장 건강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육체적으로는 그러는데 셋째 아이는 24개월 모유를 먹었어요. 저도 그때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유 누나는 36개월이나 먹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행히 친정 엄마를 피해, 그러니까 저희 이제 셋째 아이가 저 때는 외국에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로부터 오는 이런 친정 엄마로부터 오는 그런 건 없었는데 주변에 또 이제 외국 사람들은 많이 간섭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이 제가 마음 약해서 못 끊은 것을 알고 어느 날 막내를 데리고 정식으로 영찬아 이제 먹을 만큼 먹었어. 그만 먹어도 되지 않아? 그랬더니 어머 아빠 말을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스스로 끊었어요. 그러니까 모유 수유를 저는 잘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끊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줬다는 거. 자녀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충격적인 것은 그걸 것 같아요. 모유든 분유든 억지로 끊게 하는 거 가장 충격이 심하지 않을까.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것에 나의 생존이 걸려있는 그것을 그만 먹으라 하는데 아니에요 그랬는데 막 충격을 주는 거잖아요. 막 그게 참 충격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서두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천천히 해라. 또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어렸을 때 수유, 모유든 분유든 수유를 좀 더 기다려주고 천천히 하는 거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기저귀 떼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기저귀도 참 오래 채웠어요. 네, 그것도 막 억지로 막 여기 와서 응아를 해 막 그 아이들 그 변기통 있잖아요. 막 하기 싫은데 시간 맞춰서 해라. 또 절대로 막 우리가 기저귀 뗄 때 화를 많이 내잖아요. 기저귀 또 했어. 엄마한테 말하라 했죠. 막 이렇게. 그럴 때 참 충격적일 것 같아요. 자녀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자녀 입장에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울 때 이 어른의 입장이 아니라 그 나이의 아이의 입장을 생각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일까. 그렇게 다정한 엄마가 그만 먹어 이렇게 떠고 뭐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받아줬던 엄마가 막 이것도 못하니 막 이러고 그럴 때 참 충격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천천히 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충격 없이 사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20살이 돼서도 기저귀를 차고 있진 않겠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 인생이 엄청 긴데 이게 짧은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교육 이론이 있죠. 배변 습관, 모유, 이런 많은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무시하고 아이에게 맞췄어요. 그리고 우리 형편에 돌이켜보니까 둘째 아이가 모유를 오래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끊임없이 이사를 다녔거든요. 그 아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안정감이 없는데 이것까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유식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건이 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추라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과 상황과 아이에게 맞추면 여유가 생겨요, 엄마가. 좀 여유 있게 하니까 그때부터 충돌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편안했던 것 같아요. 자녀 양육할 때. 그래서 천천히 해도 괜찮다. 좀 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새 아이는 자기들이 원할 때까지 모유를 먹었다.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걷게 하기보다는 충분히 기어다니게 했다. 특별히 큰아이가 늦게 걸었어요. 그 아이보다 늦게 태어난 애들이 걸어 다니더라고요. 우리 큰아이는 돌 때도 일어나지도 못했죠. 그런데 자기보다 늦게 태어난 애가 선물 들고 걸어왔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앉아서.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일어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것도 또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이론도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언제까지 너가 기어다닐까? 또 일어나겠지 때가 되면. 이렇게. 그랬더니 어느 날 일어나더니 잘 걷고 지금 건강하게 걷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 발달 단계를 어느 하나의 기준에 몇 개월에 걸어야 되고 몇 개월에 끊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녀의 형편과 사정에 맞추자. 그러면 여유가 생겨서 자녀와 관계도 좋아져요. 그리고 엄마가 건강해져요. 이렇게 막 한 달 한 달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글 공부도 아주 천천히 시작했다. 이것도 막내에게 이거는 한 5살 정도 됐는데 뭔가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공부를. 그래서 한글 좀 배워볼래?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니면 괜찮아. 엄마도 원하지 않으면 나는 안 가르쳐 줄 거야. 그랬더니 6살 돼가지고 막 형아랑 누나랑 공부하는 걸 보더니 또 막 관심을 보여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 배워보고 싶어?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러면 천천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6살, 7살, 8살 돼서 한글을 가르쳐도 사실은요 잘 읽습니다. 잘 쓰고. 그래서 이 한글 공부도 너무 어린 나이에, 요즘은 이거는 참 옛날 얘기죠 사실. 한글 공부만 아니라 숫자, 영어, 정말로 지금 이 방송을 하는데 좀 이렇게 마음이 격해져요.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 이른 나이에 애들을 학습을 그렇게 시키는 걸 저 많이 봐요. 제발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저는 늘 나라면 4살 때 나에게 영어를 하라고 한다면, 나에게 수학을 하라고 한다면, 공부를 하라고 한다면 난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로 공황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천천히 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천천히 하고도 잘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이 시대의 흐름, 유행처럼 학습을 일찍 시키는 거 따라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녀 입장에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나는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 없이, 이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이른 나이에 주지 말자. 행복한 유아기를 보내게 하고 싶었다. 유아기 때부터 학습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그거는 부모가 줄 때만 받게 돼요. 절대 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너무 늦는가 싶어 불안할 때는 자녀 양육에 좋은 책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그쵸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천천히 해도 괜찮아 이런 부모들 엄마들 많아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주변을 보다가. 근데 오늘 저의 이 방송을 보시면서 괜찮구나 이렇게 안심하세요. 제가 늘 책을 보면서 안심했던 것처럼 괜찮아요. 정말로 그렇게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반드시 보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어린아이에 그 나이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행복한 유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꼭 지켜주세요. 오늘도 이 부분에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명언이에요. 요즘은 이런 말이 명언이 돼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본인에게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 그리고 자녀들에게 오늘 꼭 이 말을 해주는, 이렇게 지금 유아기만 했지만 유년기, 청소년기, 또 이렇게 20살 넘은, 또 30살 넘은 자녀가 있더라도 너무 급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은 꼭 이 한마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 천천히 해도 괜찮아. 여러분도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